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3년도 유아임용 인천광역시 수석 합격생입니다. 저는 3년간 공부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람으로서 선생님들이 시행착오를 저보다 적게 겪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저의 발표 영상을 보시면서 취할 것은 취하시고 스스로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정 변경하여서 선생님들만의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자기소개, 하루일과 소개, 1차 공부 방법, 2차 공부 방법 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1차 성적 93.33점, 2차 성적 95.3점으로 총점 188.63점으로 합격하였습니다. 공부 기간은 2023년도 3월에 공부를 시작하였고 알바를 병행하여서 1.33점 차이로 1차에 불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알바까지 했는데 마이너스 1.33점이면 두 번째에 올인하면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올인하였지만 2점을 받지 못하여서 1차에 불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2년도 7월까지 부속유치원에서 부담임으로 근무하였고 8월 달부터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민정선 강사님의 문제풀이반과 모의고사 반을 수강하여서 최종적으로는 10점 넘게 플러스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성격은 낙천적이고 집중력이 짧은 편으로 매시간 공부 과목을 계속 바꾸는 방법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분간 의사소통을 공부하다가 힘들면 사회관계를 공부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이라는 한 과목을 공부하더라도 단원을 계속 바꾸어가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 비중을 보시면 저는 강론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법, 안전, 해시리는 하루에 1시간 30분이 넘지 않도록 공부하였습니다. 논술은 주 1회 1시간 공부하여서 다른 과목보다 적은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공부하였는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1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요도 순서대로 공부 루틴을 만들기, 두 번째로는 메타인지를 발휘하여서 아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공부하기, 세 번째로는 슬럼프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펀지 데이 만들기, 네 번째는 제가 추천하는 스터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반복되는 공부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강론을 가장 공부 시간에 많이 할애하고 개론, 해시리 안전 법 순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기간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출제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공부 비중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연도별 출 분석을 해보시면 강론과 개론 비중에 7대3, 심지어 8대2 수준으로 강론이 훨씬 개론보다 많이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연도별 기출 분석을 꼭 하셔서 몸소 어떤 과목에 공부 비중을 크게 두면 좋을지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제 하루 일과 계획을 보시면 왜 강론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였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는 것을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메타인지를 발휘하라고 적어 놓았는데 점점 시험이 다가올수록 전 과목을 하루에 회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전 과목을 보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암기된 것과 암기가 되지 않은 것을 확실히 구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공부하시면서 계속 스스로에게 내가 이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나? 아직 헷갈리는 개념인가? 하고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불확실한 개념은 연필로 살짝 X 표시해 두었고 이 부분은 회독할 때 눈으로만 훑고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문제풀이반과 모의고사 반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도에 맞춰서 전체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이때 한글 문서에 타이핑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타이핑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나중에 문제를 다시 풀 때에도 어떠한 필기 흔적 없이 다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점을 할 때에는 맞았지만 명확하지 않은 것, 그리고 완전히 틀린 것을 모두 틀렸다고 표시하는 칼집점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틀린 것만 다시 풀고 완전히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맞은 문제는 나중에 다시 풀어도 맞고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릴 것입니다. 민쌤이 주신 문제의 양이 많고 중요한 핵심 문제는 계속 반복되니 저는 문제 중에 잘 모르겠고 계속 틀리는 것만 반복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독을 할 때마다 다르게 표시하였습니다. 한 번 틀린 것은 빗금 표시로 표시했고 오답 후에 맞은 것은 세모 표시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회독 시에는 다시 세모 표시만 다시 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N회독을 한 후에는 다시 절대 틀리지 않을 만한 오답은 과감히 X 표시를 하여서 다음 회독 시에는 이 문제는 넘어가고 다른 문제들만 풀었습니다. 제가 띄워드린 사진은 처음에는 틀렸지만 N회독 후에는 더 이상 틀리지 않아서 X 표시를 해둔 것입니다. 다음으로 효과를 봤던 공부 방법은 바로 스펀지 데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스펀지 데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못했던 공부를 마저 끝내는 날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름을 붙여 보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못했던 공부를 모두 이날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슬럼프를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폭신폭신한 스펀지 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에 스펀지 데이로 선정하여서 슬럼프를 예방하였습니다. 이때 일주일간 계획한 공부를 모두 토요일 날에 끝내게 되어서 죄책감 없이 일요일 날 놀 수 있고 또한 제가 세웠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스펀지 데이를 선정하여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끝내지 못한 계획이 있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토요일에 스펀지 데이가 있으니까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공부에 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추천하는 스터디는 바로 인출 스터디입니다. 방법은 짝스터디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상대방과 함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주요 학자나 용어를 물으면 제가 정의나 해당 내용을 인출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만약 상대방 선생님께서 언어의 특성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생산성, 규칙성, 임의성, 사회성, 추상성,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였고 그 중에서 선생님께서 생산성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생산성은 단어나 문장을 조합해서 새로운 표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인출하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부족한 부분에 직면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제가 시험 전까지
피아제는 자꾸 기출에서 반복되는데 계속 문제에서 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같이 스터디를 하는 선생님께 피아제가 약하니까 거기서 많이 스터디할 때 문제 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다음으로 2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기별 공부 방법, 두 번째는 면접, 세 번째는 수업 실현, 네 번째는 과정안, 이렇게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기별 공부 방법은 1차 시험을 본 후에 1주차는 충분히 휴식을 구하고 스터디를 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2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주 3회 수업은 2세트, 면접은 2세트 이렇게 계속 돌렸고 1차 발표 전까지 인강을 나누어 들어서 다 듣도록 하였습니다. 1차 시험이 합격한 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수업과 면접을 2세트씩 하였고 주 4회는 과정안을 쓰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개인 공부를 하여서 이때 수업 만능틀이나 면접 만능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1차 합격 전에 했던 일정표입니다. 화면을 정지하신 후 캡처해서 편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도 1차 합격 후에 제가 했던 스터디 일정입니다. 화면을 정지하시고 캡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면접은 짝스터디를 진행하였고 즉석에서 면접 문제를 랜덤으로 뽑고 서로 면접을 진행하면 피드백을 해주는 방식으로 스터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면접 영상은 촬영하고 동영상을 음성 추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서 네이버 클로버 노트로 제 음성을 전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성을 전사한 것을 다시 보고 영상도 보면서 스스로 자가 피드백을 하였고 모범 답안과 비교해서 타당한 답변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제 만능틀에 옮기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제가 만능틀을 만든 예시를 다음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캡처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업 실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짝스터디를 진행하였고 상대방이 할 수업 프린트를 해와서 서로 어떤 문제인지 모르고 즉석에서 문제를 뽑고 수업 실현을 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피드백을 해주었고요. 다음으로 제 수업 영상을 항상 촬영하여서 아까 면접과 같이 음성 추출을 하고 클로버 노트로 음성을 전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능틀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때 음성 전사 후에 모범 수업 영상이나 답안이 있다면 이를 비교하고 나만의 수업 절차 만능틀에 옮기는 작업을 꼭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수업 만능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들께서 화면을 정지하시고 캡처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정안은 밴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1차 합격 후에 주 4회 작성하였고 합격하기 전에는 과정안은 10점밖에 차지하지 않는 점수이기 때문에 1차 합격 후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합격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과정안을 쓰지 않고 수업과 면접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할 때 4명이서 같은 기출을 풀고 둘씩 짝지어서 서로 피드백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매번 다른 사람들 것에 과정안을 피드백을 해주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과정안 작성 방법을 볼 수 있고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내에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꼭 10분 검토하는 시간을 남기고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과정안 밴드 스터디를 했던 예시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정 안 피드백을 어떻게 했는지도 사진으로 가져왔으니 화면을 정지하시고 캡처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제 인스타 DM이나 블로그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발표는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유아임용을 준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이번 연도 꼭 후회 없이 공부하셔서 공립 현장에서 함께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